아침에 일어나니 날카로운 허리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의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제안했나요? 하지만 90% 이상의 사람들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정확히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풀어드립니다. 디스크의 문제가 처음부터 생기는 과정과 정확한 단계, 척추 안에서 탈출증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숨겨진 근육의 역할과 그 해결책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안정성을 되찾고 삶을 되찾는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척추 디스크는 내장된 완충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바깥쪽 단단한 고리 섬유유연에는 안에는 부드럽고 젤 같은 중심 수액이 들어있죠. 탈출증은 바깥 섬유가 찢어지거나 약해지면서 안쪽 젤이 밀려 나오는 현상입니다. 구조적 관점에서 간세트 카이로프랙틱은 척추와 골반의 특정 아탈구 서브룩세이션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에서 1923년부터 지금까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탈구는 디스크 한쪽에 지속적인 불균형한 하중과 비정상적인 생체 역학을 만들어내죠. 여기에 근육 불균형이 더해지면 깊은 코어 안정 근육이 척추를 보호하지 못하고 긴장된 근육이 압박을 해서 척추를 어긋나게 계속 당기는 상태가 만들어지죠. 문제가 점점 가속되는 디스크의 지속적인 손상이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과는 당연히 앉아서 생활하거나 앞으로 구부리거나 잘못된 자세로 물건을 들 때 반복되는 미세 압력과 비틀림으로 디스크가 말라 죽는 거예요. 왜 디스크가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을 못 받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번에 다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디스크 안에서 수분과 에너지 대사가 안 되는 거죠. 아탈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디스크 문제는 명확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간세트 카이로프랙틱에서는 6단계로 보지만 너무 디테일하니까 일반적인 의학에서 보는 뷰로 4단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퇴행성 변화, 초기 팽창. 문제가 있는 분절에 디스크가 수분을 잃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압력을 많이 받은 뒤쪽의 디스크의 수액이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완전히 파열 없이 팽창이 생기죠. 타이어 측면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 돌출, 탈출. 안쪽 물질이 바깥 고리에 찢어진 부분으로 밀려 나오지만 아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종종 통증, 염증 또는 좌골신경통이 시작이 되죠. 세 번째 단계, 압출, 더 많은 물질이 척추관이나 신경근 근처로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유리, 섬유윤이 완전히 찢어져서 핵이 척추공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놀랍게도 몸은 이 물질을 자연스럽게 재흡수할 수 있으면서 흘러나온 핵들이 다시 흡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좋아지죠. 좋은 소식은 디스크 문제 후에도 올바른 지지로 디스크가 재형성되고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넛 안에 있는 젤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이 불균형이 눌리면 반대쪽으로 잼이 나오죠. 그게 바로 디스크예요. 잼, 수액이 약해진 도넛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신경이 있는 뒤쪽이나 옆쪽으로 나오겠죠. MRI에서는 디스크 물질이 척추관으로 돌출되거나 신경이 뿌리를 누르는 모습이 실제로 보이죠. 흔한 오해인 디스크가 미끄러지는 게 아니에요. 디스크는 단단히 고정돼 있죠. 디스크가 높이가 줄고 조직을 자극하면서 신경이 나가는 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몸은 수개월에 걸쳐서 압출된 물질을 재흡수하지만 디스크는 해당 분절이 움직이지 못하면 약간 꺼진 상태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정도 하시고 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요추와 골반의 근육 안정성 그리고 근력들이 필수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죠. 근육의 밸런스나 근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복부와 깊은 안정 근육들이 약해지면 추가로 해로운 방향으로 과도하게 아탈구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과도하게 굽히거나 회전하거나 압박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과부하가 되고 긴장된 근육과 고관절이 추가 압박을 더해줍니다. 해결책으로는 척추 전문의인 카이로프랙터한테 가셔서 교정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받으실 수 없다면 근육 안정성을 회복해서 복강 내 압력을 다시 만들어주고 척추를 실제로 언로딩 시켜주셔야 돼요. 그동안 디스크가 치유되는 동안 보호하는 거예요. 호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을 전에 만든 것이 있죠.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후방 골반 기울이기예요. 코어를 활성화해 주죠. 구부린 상태에서 하복부, 복부 아래를 조여서 허리를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10초 유지 후에 이완하시고요. 앉은 자세와 선 자세에서도 할 수 있어요. 척추 비틀림을 막는 일상적인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으로는 데드버그가 있어요. 등을 바닥에 대고 팔과 다리를 올린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코어를 조인 상태로 한 팔과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내리면서 허리를 평평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좌우 번갈아서 합니다. 신전과 회전에 대한 제어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주죠. 세 번째는 마칭 브릿지인데, 브릿지 자세에서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린 후에 브릿지 자세에서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그대로 중립 척추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좌우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립을 유지해 줍니다. 네 번째는 중립 척추 힙 힌지 그리고 스쿼트 운동입니다. 허리를 너무 신전시키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관절에서 힌지를 하면서 코어를 조인 채로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이런 동작을 할 때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교육을 할 수 있죠, 몸에. 다섯 번째로는 스텝업입니다. 낮은 박스에 한 발로 올라가서 코어를 조인 상태에서 스텝업을 하시는 거예요. 비대칭 안정성 운동을 해주시는 건데, 통증 없이 쉬운 상태에서 시작해서 하루에 3세트 10회 나누어서 하고 점점 난이도를 올리고 강도도 올리셔야 되죠. 반복 횟수보다 자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정성 훈련과 스마트한 습관을 함께 하셔야 돼요.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30분에서 45분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 같은 거 하시거나, 초반에는 깊게 앞으로 구부리거나 과도한 스트레칭을 피하시고 일관된 중립척 움직임을 통해서 몸에 있는 아탈구에 최대한 압력을 적게 만들어서 치유적인 디스크에 불필요한 압력을 줄여줍니다. 일반적인 치유 타임라인은 통증 감소는 수주, 조직 재형성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세요. 근육과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공략하면 대부분 수술 없이 큰 개선을 봅니다. 이제 허리 통증의 통제권을 되찾을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으셨죠? 가장 궁금한 질문이나 증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항상 응원하는 닥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